52세에 찾아온 운명적 재회. 달콤했던 신혼의 이면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가 매일 밤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진. 결혼 3개월 만에 알게 된 충격적 진실. 남편의 서재 금고엔 내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10월의 오후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거리에서 내 작은 카페. 윤서의 향기는 오늘도 고즈넉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아 간 내린 에티오피아 원두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52세가 된 지금 이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다. 대기업 마케팅 이사로 30년을 달려온 후 조기 은퇴를 선택한 지 벌써 2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카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새로운 원두를 시도해보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사장님, 오늘 커피 특히 맛있네요. 단골 손님인 김 교수가 빈잔을 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로스팅 방법을 시도해봤거든요. 역시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요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기보다는 자유로워요. 그렇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롭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쁘고 충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혼한 지 5년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고 오히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다. 오후 3시쯤 카페에 찬 바람과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다. 윤서야. 그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현우 씨?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2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윤서의 향기라는 간판을 보고 혹시 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커피를 내렸다. 에스프레소. 그가 대학생 때부터 즐겨 마시던 커피였다. 그는 첫 모금을 마시고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내가 에스프레소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그냥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사실 나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 자주 입던 네이비, 스웨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비 오는 날이면 우울해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보시다시피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우 씨는 사업을 하고 있어. 건설 쪽에서. 그런데 윤서야, 나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당황했다. 20년 전 우리는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유학과 내 취업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 그 후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이혼했으며 그 역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다. 현우 씨, 나도 결혼했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늘 너를 생각했거든.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20년간의 삶에 대해, 각자의 꿈과 좌절에 대해, 그리고 놓쳐버린 시간들에 대해. 해가 지고 나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또 와도 될까?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가 나간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편안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들지 못했다. 가슴 한켠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설렘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다음 날부터 현우는 매일 카페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오후에 잠깐씩이었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거나 가끔 다른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사장님, 남자친구세요? 단골 손님인 이 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친구요. 친구한테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는 처음 봐요.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정말 그가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윤서야, 오늘 시간 있어? 어느 금요일 저녁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서. 20년 전에 자주 가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직도 있더라고. 마리오의 키친. 대학생 때 둘이 자주 가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가끔 가던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소였다. 아직도 있어요? 응. 사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그날 저녁 우리는 2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파스타를 주문했다. 마리오 사장님은 우리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아, 옛날 그 커플. 20년 만인가요? 와,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파스타를 먹으며 현우가 말했다. 윤서야,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무슨 기회요?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우리가 20년 전에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이어갈 기회.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52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미 인생의 쓴맛을 다 봤고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한 상황에서. 현우 씨, 우리 이제 젊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52세의 윤서.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었다. 정말로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현우와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고 나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는 참 세심한 남자였다. 내가 좋아하는 꽃을 알아보려고 플로리스트까지 데려가 주었고 내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함께 있어 주었다. 윤서야, 결혼하자.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2세에 이런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받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진심이야, 윤서. 반지는 정말 아름다웠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예전에 못다한 우리의 사랑을 이제야 완성하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도 첫사랑과의 재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그에게 예스라고 대답했다. 그는 기뻐하며 나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다.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부케 대신 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어를 들었다.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되었구나. 신혼여행지에서 현우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이제 정말 현우 씨의 아내예요. 제주도에서의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은 꿈만 같았다.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현우는 정말 로맨틱한 남자였다. 매일 아침 꽃을 꺾어서 베개 옆에 놓아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내려주었다. 윤서야, 이것 차봐. 신혼여행 마지막 날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또 선물이에요. 결혼 선물이야. 조금 늦었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다. 로즈골드 색상의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내 아내한테 뭘 아까워해. 이 시계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할 거야, 윤서. 그가 내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는 순간 나는 정말 행복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꿈 같은 사랑.
이 시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증표 같았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윤서야, 카페는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말했다. 왜요? 저는 카페 일이 좋은데요. 결혼했으니까 집에서 나만 챙겨주면 되잖아. 게다가 내가 충분히 벌어. 나는 당황했다. 카페는 내 삶의 중요한 일부였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과 자존감의 원천이었다. 현우 씨,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있고. 손님들? 그 손님들이 나보다 중요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처음 듣는 톤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 당분간은 계속해봐. 하지만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는 마. 그날부터 현우의 애정 표현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졌던 그의 관심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나를 안았고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에 가면 뒤따라와서 또 안았다. 샤워를 하려고 해도, 책을 읽으려고 해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그는 항상 나를 부르며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다. 윤서야, 잠깐만. 잠깐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그의 성적 요구에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샤워할 때, 심지어 잠들 때조차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 아니면 병적인 집착인가? 현우 씨, 저 잠깐 쉬고 싶어요. 쉬면서 나랑 함께 있으면 되잖아.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신혼인데 왜 혼자 있고 싶어 해?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는 단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현우의 행동이 점점 기괴해졌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야, 샤워할 때 문 잠그지 마. 왜요? 혹시 쓰러지면 어떻게 해? 내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며칠 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보니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현우가 복도에 서 있었다. 뭐 하세요? 아, 그냥.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나 싶어서. 물 내리는 소리가 이상하더라고. 변명이었다. 변기는 멀쩡했고 그의 표정도 어색했다. 더 이상한 것은 옷장이었다. 내 속옷들이 자주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분명 왼쪽에 넣어둔 것들이 오른쪽에 있거나 접어둔 방식이 달랐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다. 현우 씨, 혹시 제 옷장 정리해 주셨어요? 아니, 왜?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내가 워낙 바빠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반짝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카페에서의 감시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현우는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카페에 와서는 구석자리에 앉아 내가 손님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지켜봤다. 저 남자 손님이 자주 오네? 네, 김 교수님이요. 단골 손님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 60대 중반쯤? 그래도 남자는 남자잖아. 앞으로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특히 젊은 남자 손님이 오면 현우의 반응은 더욱 예민해졌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질투를 보였다. 윤서야, 그 대학생 애 왜 이렇게 자주 웃어? 저희가 농담하면서 일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야 일도 잘 되고요. 남자애가 너한테 웃는 게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현우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옆에 서서 달빛에 비친 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아, 깼구나. 미안.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새벽 2시인데요. 잠이 안 와서. 너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날 이후로 나는 잠들기가 무서웠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현우의 성적 요구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이상해졌다. 평범한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그는 내가 특정한 옷을 입기를 강요하거나 이상한 자세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윤서야, 이거 입어봐. 어느 날 그가 내민 것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잠옷이었다. 이건 너무 야해요. 부부끼리 뭐가 야해. 나는 내가 이런 거 입는 모습이 보고 싶어. 거절하면 그는 며칠 동안 기분이 상해서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과도한 애정을 보이곤 했다. 나는 점점 답답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자 성적 욕망으로 포장된 통제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의 행동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은 어느 날 현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카페에 새로운 아르바이트 학생이 첫 출근을 했는데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장 나기까지 해서 업체를 불러 수리하느라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설거지까지 마치니 거의 10시가 다 되었다. 온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렸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싶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왔다. 윤서야, 이리 와. 나는 정말 피곤했다. 오늘만큼은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다. 현우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다.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남편이 부르는데 피곤하다는 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이런 현우를 처음 봤다.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아내 얼굴이나 보려고 하는데 아내는 피곤하다고? 현우 씨, 저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까짓 카페 일이 뭐 그렇게 힘들어? 커피나 내주는 게 일이야.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내 일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지금까지는 이해하고 지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현우 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내가 틀렸어? 진짜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그냥 취미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내 일을, 내 카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현우는 화를 내며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걱정이 되어 서재 문을 두드렸다. 현우 씨, 제가 잘못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현우가 혼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고 그 중에는 내 사진들이 있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찍힌 사진들,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그는 내가 들어간 것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나를 보며 음란한 말을 했다. 들어와. 같이 해. 내가 원하잖아.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게 내가 알던 현우인가?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나를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끌어들이려 하다니. 현우 씨. 이게 뭐예요? 왜? 부부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원하는 거 맞잖아.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보며 그런 짓을 하다니. 저는 못하겠어요. 왜? 아내 역할을 하기 싫어? 나는 뒤로 물러났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결혼한 현우인가? 20년 전 그 순수하고 다정했던 현우인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그대로 서재를 나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현우의 운전기사 김 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접근했다.
사모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김 씨는 60대 중반의 신사였다. 현우와는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기사였다.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 혹시 회장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는 말을 머뭇거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건지.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다르다니요?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은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요? 네. 회장님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 씨의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모님이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전 부인도. 전 부인이 어떻게 됐나요?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현우의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회의 중이라고 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책상 위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서랍이나 금고 열쇠 같았다. 이상한 충동이 들었다. 이 열쇠가 현우의 비밀을 열어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그날 밤 현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을 살펴보니 작은 금고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다. 딸깍.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숨을 멈추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다. 제일 위에는 투명한 파일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수십 장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언제 찍힌 건지 누가 찍은 건지 전혀 모르는 사진이었다. 날짜를 보니 우리가 재회하기 한 달 전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내가 친구 미영이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내가 은행에 가는 모습, 네 번째는 내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뒷모습.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줌으로 당긴 세부적인 사진들이었다. 내 가슴 부분만 클로즈업한 사진, 다리 부분을 찍은 사진, 심지어 내가 잠든 모습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사진들 옆에는 그의 필기로 된 기괴한 메모들이 있었다. 오늘 흰 속옷 착용, 목욕 시간 20분, 잠들 때. 왼쪽으로 돌아서 잠 같은 지독히 사적인 관찰 기록들이었다. 현우의 감시 아래에서 나는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나의 가장 프라이빗한 순간들까지 그에게는 관찰과 성적 판타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간 펜으로 큰 X자가 그어져 있었다. 나는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나 역시 그에게는 단지 인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가 소유하고 싶었던, 완전히 통제하고 싶었던 대상일 뿐이었다. 뭐하고 있어? 갑자기 들린 현우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가 서재 문가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 씨, 내 금고를 뒤지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설명해 주세요. 이 사진들이 뭐예요? 왜 저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 USB들은 또 뭐고요? 몰래 촬영. 그게 아니야. 관심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현우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20년 전에 너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너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 저를 성적 대상화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생각보다 힘이 셌다. 대상화? 웃기는 소리. 내가 너를 얼마나 원했는데. 너의 몸, 너의 모든 반응 다 내가 원하던 거야. 현우의 눈빛이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마치 짐승 같았다. 현우 씨 놓으세요. 너는 내 것이야. 결혼했잖아. 남편이 아내에게 뭘 하든 당연한 거 아니야. 현우 씨 놓으세요.
윤서야, 이해해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사랑이 뭔데? 너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완전한 소유야. 너의 몸도 마음도 모든 순간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현우가 내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더욱 적나라하게 털어놓았다. 미친 소리? 나는 20년 동안 너의 환상으로 살았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도 너를 생각하며 그런 짓을 했다고. 그의 고백이 점점 더 역겨워졌다.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속옷을 입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걸 상상했어. 그리고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볼 수 있게 됐잖아. 그럼 전 부인은 뭐가 됐어요? 그분에게도 이런 짓을 했나요?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는 날 이해하지 못했어. 나의 욕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대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현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너는 달라야 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당신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현우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찰싸. 나는 뺨을 움켜쥐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너무 흥분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현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현우 씨.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서야, 진정해. 우리 얘기해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당신의 인형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금고안의 사진들을 모두 꺼내들고 서재를 나왔다. 현우가 뒤따라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윤서야. 그날 밤 나는 친구 미영이 집에서 잤다.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현우가 별다른 반박 없이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 역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마지막 이혼 조정 때 현우는 내게 말했다. 윤서야,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아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현우 씨. 집착이었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혼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카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몇 달간 휴업했던 윤서의 향기를 다시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장님, 어디 가셨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잠시 긴 휴가를 다녀왔어요. 결혼하신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서로 맞지 않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공간에 서자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몇 달간 숨 막혔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끔찍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에 감사했다. 문득 서재 책장에 꽂혀있던 낡은 포트폴리오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생 때 만들었던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였다. 한때는 내 열정이었던 디자인. 대기업에 취업하면서 포기했던 나의 꿈이었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꺼내 펼쳐봤다. 20년 전의 작품들이지만 여전히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갑자기 다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53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온라인 디자인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요즘 디자인 트렌드는 내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지만 기본기는 여전히 통했다. 카페 운영과 함께 디자인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고 트렌드를 연구하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도해봤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 손도 붓고 감각도 무뎠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컸다. 한 달 후 나는 카페 손님 중 한 분으로부터 첫 번째 의뢰를 받았다. 작은 꽃집의 간판 디자인이었다. 사장님이 디자인도 하세요? 전공이었나요? 대학 때 전공이었는데 다시 시작해본 거예요. 와, 멋있다. 저희 꽃집 간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 제대로 비용 드릴게요. 첫 프로젝트였다.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간판 디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줬을 때 그분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와, 정말 예뻐요. 딱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꽃집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남의 인정이 아닌 오직 나의 능력으로 이룬 성과였다. 53세에 새롭게 시작한 꿈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 후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은 식당의 메뉴판, 동네 미용실의 전단지, 개인 카페의 로고. 모두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새벽 2시까지 작업한 디자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나는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53세의 윤서. 주름이 조금 더 늘었고 흰머리도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20대 때보다 더 생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찾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내는 만족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현우와의 결혼은 실패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통해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찾게 되었다. 이제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도, 나이 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내게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동반자가.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인형이 아닌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카페의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멋진 하루가 될지 기대된다. 나와 함께라면 어떤 하루든 괜찮을 것이다.